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오늘은 아메리칸 럭셔리 캐딜락의 XT6를 준비했습니다. 과연 미국스러운 캐딜락다운 럭셔리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제가 이렇게 또 한 번 엄청 커다란 대형 SUV를 리뷰하게 됐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또 투아렉을 리뷰했잖아요. 굳이 걔랑 비교를 해보자면 이런 직선을 강조한 이런 라인들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걔보다 조금 더 디테일들이 멋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색상도 굉장히 강렬한 레드 컬러가 들어간 캐딜락의 XT6입니다.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대형 SUV들의 첫인상을 그냥 재원 상관없이 말해보자면 투아렉이 제일 작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비에이터는 뭔가 옆으로도 되게 넓고 뒤로도 엄청 길고 그랬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높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도 뭔가 여유롭게 내려다보면서 운전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차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전면 그릴입니다. 와, 되게 멋있어요. 근데 이게 다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면에서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직선의 라인들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눈이 확 가긴 합니다. 임팩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크롬의 라인들 때문에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살짝살짝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느낌이 참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오면 이렇게 세로형의 비상등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되게 심플하면서도 멋있네요. 뭔가 에비에이터는 똑같은 이제 미국 차잖아요. 최근에 출시된 미국 차인데 좀 정장을 입은 중년의 멋스러운 신사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 친구는 좀 젊은 느낌 그리고 남성적인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적으로 보면 링컨의 리저브 모델도 8,300만 원으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디자인적인 성향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나뉠 것 같습니다. 측면부는 이렇게 딱 짚고 갈 만한 그런 임팩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휠은 20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은 에스컬레이드처럼 엄청 직각적인 그런 느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전형적인 미국 차의 옆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면을 보시면 후면도 그냥 심플하죠. 앞쪽이랑 똑같이 세로형의 이런 후면 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크롬 라인으로 일자로 되어 있는 요건 참 멋있네요.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 공간은 이게 지금 3열까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요거를 한번 바로 접어볼게요.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2열까지도 전동식으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2열을 올라오게 하는 거는 전동식이 안 되는데 3열을 올라오게 하는 거는 이렇게 전동식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이거 되게 사소한 거잖아요. 그래도 8,300만 원짜리 차량인데 이렇게 우아하게 전동식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내에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열에 들어왔는데 사실 여기는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300만 원짜리 차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심심하지 않나. 여기 딱 요 캐딜락의 엠블럼 요거 하나 빼고는 일단 대시보드도 되게 그냥 무난무난하죠. 이게 이제 카본이랑 우드랑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드로 들어간다고 해도 GV80처럼 그렇게 나무에 결이 살아있는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뭔가 쉐보레스러운 이런 센터패시아 화면이 되게 작아요. 그래도 이렇게 터치를 해보면 터치감은 괜찮긴 한데 엄청 고급스럽다거나 뭔가 화려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또 아니죠. 그리고 아래쪽에 물리 버튼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괜찮긴 하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되게 작은 수납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핸드폰이나 찾기 같은 거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고 기어 스틱은 진짜 뭔가 볼트 그 전기차가 생각나는 진짜 지울 수 없는 이런 쉐보레 느낌이네요. 그래도 이 부분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컵홀더 부분이 보통은 얇은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우드 같은 걸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약간 가죽 느낌으로 되게 견고하게 들어갔네요.
그래도 이렇게 플라스틱 이런 마감들이 8,300만 원짜리 차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차에 실내에 칭찬할 만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룸미러입니다. 이 룸미러에 이제 후면 카메라가 영상으로 바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이드미러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지만 룸미러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런 대형 SUV를 운전을 할 때 조금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 나오는 부분, 와, 이거는 진짜 칭찬할 만한 부분이네요. 그리고 시트가 이제 투아렉처럼 좀 이렇게 스포티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말랑말랑하긴 합니다. 조금 컴포트한 스타일이더라고요. 실내를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뭐 굳이 이제 투아렉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에비에이터는 너무 고급스러우니까 비교를 할 수도 없고요. 투아렉은 그래도 남성적인 좀 우직한 그런 개성이라도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게 개성이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8,300만 원짜리 차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2열은 이게 6인승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2열에 앉는다고 치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독립적인 이런 시트가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 컵홀더가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되게 실용적으로 잘 들어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느낌은 그냥 깔끔합니다. 근데 시트가 이제 에비에이터처럼 2열까지 뭐 통풍이 된다거나 썬블라인저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네요. 그리고 3열까지 제가 한번 앉아봤는데요. 다른 차들이랑 비교해서 이 3열이 되게 좋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헤드룸도 좀 넉넉한 편이고 레그룸도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편이지만 여기도 아무래도 3열이다 보니까 1시간 이상 주행을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운전하는 느낌이 되게 쾌적하다. 제가 최근에 대형 SUV들 리뷰를 막 연달아서 어쩌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좋다는 느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은 좀 차체가 되게 크다 보니까 운전하는데 좀 부담스러운, 좀 오랫동안 하다 보면 좀 쉽게 피로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단순한 가벼움이 아니라 이게 힘이나 출력, 배기량 이런 게 원체 좋기 때문에 그냥 여유가 있는 느낌? 뭔가 운전하면서 되게 여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운전하면서 되게 쾌적하고 가볍다 보니까 내가 대형 SUV를 운전하는 게 아니라 한 스포츠나 투싼 정도? 그냥 준준형 SUV를 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데요. 제가 최근에 대형 SUV들을 이렇게 시승을 해보고 있는데 에어 서스펜션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에어 서스펜션이 있었던 게 볼보 XC90 그리고 투아렉 그리고 에비에이터 이렇게 있었고 GV80이 에어 서스펜션이 없었죠. 그리고 또 얘가 없는데 뭔가 다르긴 달라요. 근데 이 정도의 부드러운 주행 질감이라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있으면 추후에 뭐 수리비나 이런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하고서 꼭 에어 서스펜션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 정도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치고 나가는 느낌이 가볍게 이렇게 쫙 밀고 나가는 게 너무 좋다. 이게 3600cc에다가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터보 엔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터보렉이라든지 그런 게 거의 안 느껴지고요. 제가 스포츠 모드도 바로 한번 해볼게요. 스포츠 모드. 와, 진짜 이 힘이 차고도 넘치는 느낌? 너무 여유롭습니다. 오, 진짜 내가 이게 대형 SUV를 운전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들어요. 소음도 이 정도면 조용한 편 아닌가? 되게 조용한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잘한 진동이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차가 되게 가볍게 나간다고 했잖아요. 가벼우면 좀 그런 진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진동이 잘 안 느껴지는데요. 되게 쾌적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이 버튼 누르고 레버를 살짝 내려준 다음에 이제 올리면서 속도를 맞추면 됩니다. 이게
슈퍼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원래 이제 캐딜락에는 그런 게 있다는데 지금 이 모델에는 그냥 딱 이 정도밖에 없어요. 약간 XM3랑 그런 것처럼 차선을 뭐 맞춰준다든지 그런 기능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한 2, 3천만 원짜리 차량이라서 뭐 그러려니 하지만 이게 8,300만 원짜리 차량인데 이 정도의 자율주행 기능밖에 안 들어가 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이게 다른 차들이랑 다른 게 그 막 경보음 울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보통 다른 차들은 삐삐 울리거나 막 그러는데 얘는 이렇게 여기 시트 진동으로 울리더라고요. 이게 거부감도 없고 괜찮은 것 같아요. 더 직관적으로 몸에 딱 느껴지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차량이 8,300만 원 정도인데 저는 좀 망설일 것 같아요. 이 정도 금액대라면 뭐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예쁘긴 합니다. 근데 실내 인테리어가 훨씬 더 고급스럽고 예쁜 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깔끔하긴 하지만 여전히 좀 남아있는 쉐보레의 흔적들 좀 망설여지는데요. 그래도 주행 성능만큼은 투아렉만큼 정말 뛰어나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캐딜락 XT6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도녀의 차 리뷰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